한 달 후, 저는 낯선 모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25년을 함께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단둘이요. 그녀의 손이 제 셔츠 단추를 풀어내리고 있었죠.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제 이름은 한도식입니다. 올해 56이에요. 서울 외곽주택가에서 25년간 세탁소를 운영했습니다. 1년 전 폐업했어요. 지금은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죠. 하나 있던 딸아이 시집 보냈습니다. 그 뒤로 집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은퇴 후 집에만 있다 보니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눈 떠도 갈 곳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TV만 틀어놓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시간만 보냈죠. 아내와 한마디 대화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아내 박영숙은 올해 54이에요. 갱년기를 겪은 뒤로 말수가 확 줄었습니다. 밥 먹을 때조차 눈도 안 마주쳤어요. 함께 웃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친구 재훈이를 만났어요. 막걸리 집에서 술을 따라주던 그가 말했습니다. 너 요즘 완전 할아버지 같다고요. 너무 늙어 보인다는 거예요. 운동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 그렇다고 했어요. 재훈이는 요즘 필라테스 센터를 다닌다고 했습니다. 몸도 가벼워지고 사람들도 괜찮다고요. 한번 나가보라고 권했어요. 저는 그 말에 뭔가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아침 동네 필라테스 센터로 향했어요. 처음엔 이런 걸 왜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이니 뭔가 기분이 풀렸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여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오늘 첫 수업이냐고 물었습니다. 동작이 꽤 안정적이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바로 송미란이었습니다. 쉰둘인 필라테스 강사였어요. 첫눈에도 어딘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그녀는 저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처음이면 자기 옆에서 함께 하자고 했어요. 어려운 동작은 천천히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 말투가 참 부드러웠어요. 그날 이후 제 삶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센터로 향했어요. 어제보다 동작이 더 익숙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어요. 오늘도 왔냐며 미란 씨가 웃었습니다. 괜히 자기가 반갑다고 했어요. 손에는 보온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생강차를 가져왔다고 했어요.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줬습니다. 달콤한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한 모금 마시자 속이 따뜻해졌습니다. 맛있다고 하자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어제 제 모습을 봤다며 말을 이었습니다. 초보 같지 않다고 했어요. 몸을 쓰는 게 익숙해 보인다고요. 칭찬하는 말투였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센터 휴게실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아침 식사를 했냐고 물었습니다. 안 했다고 하자 뭔가를 꺼냈어요. 도시락을 싸왔다고 했습니다. 혼자 먹기 뭐하니까 같이 먹자고 했어요. 괜찮으면 나눠 먹고 싶다고요. 그 말에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뚜껑을 여니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정갈하게 담겨 있었어요. 젓가락으로 반찬을 떠서 제 앞에 놓아줬습니다. 천천히 드시라고 했어요. 그 순간 뭔가가 북받쳤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온기 같은 거요. 누군가 저를 챙겨준다는 느낌이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도시락을 다 먹고 났습니다. 그녀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실례가 안 되면 번호를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업 일정 바뀌면 미리 알려주고 싶다고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번호를 불러줬어요. 그녀는 제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도식님으로 저장했다며 화면을 보여줬어요. 다음에도 나오면 먼저 인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왠지 기대되더군요. 그녀의 미소가 마음에 남았어요. 집에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수업을 마쳤어요. 그녀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목이 안 좋아 보인다고 말했어요. 동작할 때 봤다고 했습니다. 조금 불편해 보였다고요. 네, 예전부터 좀 그랬다고 했어요. 요즘 더 심해졌다고요. 그녀가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작은 연고통을 꺼냈어요. 천연 연고라고 했습니다. 회원들한테 종종 발라준다고 했어요. 괜찮으면 잠깐 앉아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그녀가 연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제 손목에 손을 올렸어요. 처음엔 그냥 마사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손길이 점점 달라졌어요. 손목에서 팔목으로 올라갔습니다. 팔꿈치를 지나 어깨까지 올라왔어요. 손목과 어깨가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함께 풀어줘야 한다고요. 그러더니 어깨에서 가슴 쪽으로 내려왔어요. 가슴 근육도 뭉쳐 있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엔 찜질팩도 챙겨오겠다고 했습니다. 손목에 대면 더 좋다고요. 금방 나아질 거라고 했어요. 걱정 말라는 듯이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미란 씨 생각이 자꾸 났어요. 그 따뜻했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코끝에 맴돌던 향수 냄새도요.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내는 TV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필라테스 다녀왔다고요. 아내가 고개도 안 돌리고 대답했습니다. 밥은 먹었냐고만 물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25년 동안 늘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관심 없는 표정이었어요. 대충 한마디 던지고 끝이었죠.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미란 씨가 건넨 말들이 떠올랐어요. 따뜻했던 손길도요.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그날 이후 미란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수업 잘 따라오셨다고요. 손목은 좀 나아졌냐고 물었어요. 연고가 효과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참 문자를 들여다봤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결국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덕분에 많이 나아졌다고요.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보내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다고요. 수업 끝나고 차 한 잔 어떠냐고 물었어요.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좋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미란 씨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저를 불렀어요. 자리에 앉자 커피를 권했습니다. 뭐 드시고 싶으냐고 물었어요. 아메리카노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주문하러 일어났어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한 모금 마시니 쌉싸래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었습니다. 집에서는 뭐 하시냐고요. 은퇴하고 나면 시간이 참 많다면서요. 자기도 그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별로 하는 게 없다고 했어요. TV 보거나 그냥 있다고요. 그랬더니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외로우시겠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외롭다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아니, 누군가 알아준 게 처음이었습니다.
목이 메는 것 같았어요. 괜찮다고 애써 웃었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면 그렇다고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수업 끝나면 차를 마셨어요. 가끔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미란 씨는 제 얘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어요. 가끔 웃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 편안했어요. 어느 날 수업 중이었습니다. 동작을 따라 하다가 균형을 잃었어요. 비틀거리자 그녀가 재빨리 잡아줬습니다. 제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얼굴이 아주 가까웠어요.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잠시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몇 초였을까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손을 뗐습니다. 조심하시라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저도 고맙다고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디 갔었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운동하고 친구들이랑 차 마셨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아내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은 먹었냐고 물었어요. 먹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미란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주말에 시간 있냐고 물었어요. 호수 공원에 가보고 싶다고요. 같이 가면 안 되냐고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주말은 아내와 보내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어차피 집에서 TV만 봤습니다. 말도 없이 각자 시간만 보냈죠. 좋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몇 시에 어디서 만나면 되냐고 물었어요. 그녀가 장소와 시간을 알려줬습니다. 기대된다고 했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거울을 여러 번 봤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재훈이랑 낚시 간다고요. 아내가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설거지를 했어요.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똑같았어요. 집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하지만 뒤돌아보니 창문 너머로 아내가 보였습니다.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순간 걸음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호수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미란 씨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연한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내려뜨렸어요. 제가 다가가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다고 했어요. 같이 와줘서 고맙다고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호수를 따라 걸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그녀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햇살이 반짝였어요.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그녀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간식을 챙겨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좋아할 것 같다고요. 빵과 과일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싸왔더군요. 먹으라며 건네줬어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했어요. 그녀가 제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맛있냐고 물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그녀가 제 입가를 가리켰어요. 빵 부스러기가 묻었다고요. 손으로 닦아주려고 다가왔습니다. 제 뺨을 살짝 쓰다듬었어요. 부스러기를 털어줬습니다.
손길이 부드러웠어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뺨에 머물렀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길게 느껴졌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녀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괜히 그랬다고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니, 고맙다고 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제가 많이 외로워 보인다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힘들 것 같다고 했어요. 자기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슬퍼 보였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일어났어요. 오늘 정말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면 안 되냐고 물었어요.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언제든지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TV를 보고 있었어요. 낚시 잘했냐고 물었습니다. 네, 잘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는 밥그릇만 바라봤어요.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식탁이 조용했어요. 설거지를 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미란 씨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다고요. 저도 그랬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니 미소가 지어졌어요. 하지만 곧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이게 나인가 싶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미란 씨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내도 떠올랐습니다. 식탁에서 혼자 밥 먹던 모습이요. 설거지하던 축 처진 어깨도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그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미란 씨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미란 씨와 만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연락했어요. 문자가 오면 설렜습니다. 핸드폰만 봐도 미소가 지어졌어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났습니다. 미란 씨가 제게 다가왔어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다고 말했습니다. 바람 쐬러 가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좋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냐고 물었어요. 그냥 드라이브라도 하자고 했습니다. 차에 타자고 말했어요. 그녀의 차를 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가늘었어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나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느새 모텔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번쩍였어요. 차가 천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제 몸이 굳었어요. 미란 씨가 차를 세웠습니다. 핸들을 잡은 채 저를 봤어요. 피곤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자고 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입이 바짝 말랐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텔 방에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에어컨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침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미란 씨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제 손을 다시 잡았어요.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편히 있자고 했습니다. 자기한테 맡기라고 했어요. 저를 침대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천천히 앉혔어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깨가 닿았어요. 셔츠 첫 단추에 손을 댔습니다. 풀어도 되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단추가 하나씩 풀렸습니다. 둘, 셋, 넷. 셔츠가 벌어졌어요. 그녀의 손이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어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녀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제 목에 닿았어요. 따뜻한 숨이 느껴졌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했어요. 손이 배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벨트에 손을 댔어요. 풀어도 되냐고 또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머릿속에 아내 얼굴이 스쳤어요. 식탁에 혼자 앉아있던 모습이었습니다. 밥그릇만 바라보던 눈빛이요. 설거지하던 뒷모습도 그려졌습니다. 축 처진 어깨가 보였어요. 창문에서 저를 바라보던 얼굴도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라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란 씨가 놀라서 저를 봤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셔츠를 다시 여미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단추가 잘 안 끼워졌어요. 미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럴 수 없다고요. 아내가 있다고 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자기가 너무 급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천천히 가자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뛰었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공기가 차가웠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어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저녁 7시였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어요.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어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디 갔었냐고 물었어요. 운동하고 친구들 만났다고 했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어요. 아내는 가만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쳐다봤어요. 그래요. 밥은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먹었다고 거짓말을 또 했어요. 아내가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싶었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미란 씨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미안하다고요. 너무 성급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관계를 끝내지 말자고요. 천천히 가자고 했어요. 기다리겠다고 썼습니다. 저는 한참 문자를 들여다봤습니다. 답장을 쓰려다 지웠어요.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결국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란 씨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필라테스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있었어요. 하지만 자꾸 생각났습니다. 따뜻했던 목소리가요. 저를 이해해주던 눈빛도요. 혼자 있으면 더 그랬습니다. 아내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로 투명 인간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란 씨에게서 또 문자가 왔어요. 보고 싶다고요. 차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안 만나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그냥 차 한 잔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좋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만나자고 했어요. 보내고 나니 후회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란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와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다고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여전히 편했어요. 제 말을 잘 들어줬습니다. 웃으며 공감해줬어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해가 기울었어요. 일어서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아쉬웠어요. 미란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보자고요. 호수 공원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날씨도 좋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어요. 좋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활짝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 서 있었어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였어요. 다녀왔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칼질 소리만 들렸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이 차려졌어요.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젓가락질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도 들렸어요. 숨소리까지 들릴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아내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숨이 답답했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미란 씨와 아내가 교차했습니다. 한 명을 생각하면 다른 한 명이 나타났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밤은 길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었어요. 며칠 후 미란 씨와 호수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날씨가 화창했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그녀가 문득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꿈이 있다고요. 웰니스 센터를 차리고 싶다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건강과 치유를 주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어요.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었던 일인지 알 것 같았어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꼭 이루시라고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어요. 도식 씨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도움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말했어요. 함께 센터를 차리면 안 되냐고요. 도식 씨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런 일 해본 적이 없었어요. 망설이는 제 모습을 보더니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고요. 자기가 다 알려줄 거라고 했어요. 도식 씨는 그냥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된다고요. 사람들이 도식 씨를 좋아할 거라고 했습니다. 따뜻한 사람이니까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은퇴 후 아무 의미도 없던 제 삶이요. 뭔가 새로운 시작 같았어요.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좋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도우면 되냐고 물었어요. 그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이냐며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자금이 부족하다고요. 부지를 알아보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라고 했어요. 부담스러우면 괜찮다고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어요. 얼마든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꼭 성공시켜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눈물이 맺힌 것처럼 보였어요.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꺼냈어요. 25년간 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송금을 했어요. 미란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냈다고요. 곧 답장이 왔어요.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또 연락이 왔습니다. 부지 계약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요. 하지만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등기 비용과 인테리어 설계비라고 했습니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자꾸 요청하게 돼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우리 센터니까요. 다시 은행에 갔어요. 또 송금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란 씨가 또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했어요. 인테리어 업체가 바뀌었다고요. 기존 업체가 부도났다고 했습니다. 새 업체는 성금을 요구한다고 했어요. 또 큰 돈이 필요하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요. 울먹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벌써 2번이나 보냈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통장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그만두면 다 날리는 거였습니다. 계속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미란 씨가 울먹이며 고마워했어요. 꼭 성공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실망시키지 않겠다고요. 은행에 또 갔습니다. 3번째 송금을 했어요. 통장 잔액이 확 줄었습니다. 불안했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있었어요. 통장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통장도 있었어요. 요즘 통장에서 돈이 많이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었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통장을 확인했다니요. 화가 치밀었습니다. 왜 제 통장을 보냐고 물었어요. 아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계부 정리하다가 봤다고요. 상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 돈인데 왜 간섭하냐고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내가 움찔했어요. 그냥 궁금해서 물은 거라고 했습니다. 걱정돼서 그랬다고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란 씨였어요.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또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최종 계약금이 필요하다고요. 큰 돈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벌써 3번이나 보냈어요. 또 보내라고요? 너무 많았습니다. 미란 씨가 울먹였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이번만 넘기면 다 끝난다고요. 제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얼마 안 남았어요. 또 보내면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25년 모은 돈이 다 날아가는 거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그만두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였습니다. 계속 갈 수밖에 없었어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보내주겠다고요. 미란 씨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깔리고 있었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네 번째 송금을 했어요. 통장 잔고가 바닥났습니다. 허탈했어요. 미란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냈다고요. 답장이 왔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아들이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송미란이라는 사람 아냐고요. 어떻게 아냐고 되물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사기꾼이라고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이라고 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사기꾼이라고요?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아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황혼기 남성 대상 로맨스 사기라고요. 여러 번 적발됐다고 했어요. 기사까지 났다고 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인터넷을 켰어요. 송미란을 검색했습니다.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황혼기 로맨스 사기 송미란 검거, 필라테스 강사 사칭, 수천만 원 편취, 50대 남성들 울린 치밀한 범행, 사진도 있었습니다. 미란 씨였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25년 모은 돈이요.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통장이 거의 텅 비었어요. 사기였습니다. 미란 씨의 따뜻한 미소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도요. 저를 이해해주던 눈빛도요. 다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바보였어요. 완전한 바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추웠어요. 집에 가야 했습니다. 아내한테 말해야 했어요.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TV는 꺼져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없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다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요?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아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송미란이라는 사람 알고 있었다고요. 3년 전에도 뉴스에 나왔던 여자라고 했어요. 얼굴을 봤다고 했습니다. 제가 필라테스 센터 다닌다고 했을 때부터 의심했다고요. 너무 밝아 보였대요.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했다고요. 그날 밤 제가 늦게 들어온 날이 있었죠. 친구들이랑 술 마셨다고 거짓말했던 날이요. 아내가 몰래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막걸리 집까지요. 그곳에서 저를 봤다고 했어요. 여자와 단둘이 있는 걸요. 카페로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모텔 쪽으로 가는 것도 봤다고요. 하지만 들어가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대요. 제가 뛰쳐나오는 걸 봤다고 했어요. 황급히 셔츠를 여미는 모습도요.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내가 다 알고 있었다니요.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당신이 스스로 깨닫기를 바랐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았대요. 직접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야 진짜 정신을 차린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대요. 오랫동안 저를 지켜봐 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외로운지 안다고요. 혼자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도요. 아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말이었어요. 당신이 그 여자한테 웃을 때요. 나한테는 한 번도 그렇게 안 웃었다고요. 그렇게 반짝이는 눈으로 나를 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 말이 가슴을 후벼입니다.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참았다고요.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요. 비록 다른 여자 때문이었지만요.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했대요. 집에서 죽은 듯이 있는 것보다요. TV만 보며 하루를 보내는 것보다요. 적어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저 때문에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요. 목이 메었어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제게 건넸어요.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열어보라고 했어요. 통장을 펼쳤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보낸 것보다 더 많았어요. 이게 대체 뭐냐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돈이 있냐고요. 당신 몰래 모았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사기라도 당하면 어쩌나 싶어서요. 미리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야 당신이 힘들 때 도움이 될 것 같았다고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통장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이 여자가 왜 이런 걸 준비했을까요? 저를 위해서요. 바람 피우는 남편을 위해서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아내도 함께 울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를 봤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본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깊은 주름이 있었나요? 머리에 흰머리가 이렇게 많았나요? 손등에 검버섯이 언제 생겼나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렇게 오래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요. 매일 밥을 같이 먹었는데요.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미안하다고 또 말했습니다. 정말 정말 미안하다고요. 1000번 만번 사죄해도 모자랄 것 같았어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어요. 차갑고 말랐습니다. 하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여자 지금도 다른 사람들 속이고 있을 거라고요.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아내가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혼자 보내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경찰서에 갔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었어요.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 손이 힘이 됐어요. 진술서를 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내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천천히 하라고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 있다고요. 송미라는 상습범이라고 했어요. 이번에 제대로 처벌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신고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아내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요. 말은 없었어요.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나란히 앉았어요.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눈을 마주쳤어요. 할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뭐부터 해야 할지 몰랐어요. 입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물었습니다. 우리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살고 싶다고요. 제대로요. 지금까지처럼이 아니라고 했어요. 진짜 부부처럼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냐고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손잡고요. 밥 먹을 때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당신 하루가 어땠는지 듣고 싶다고요. 젊었을 때 못 간 여행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주도요. 둘이서요. 당신이 가고 싶은 곳 다 가자고 했어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고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요.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요. 아내도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오랜만에요. 진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렇게 따뜻한 손이었다니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었어요.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누웠어요. 잘 자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도 잘 자라고 했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내가 잡아줬어요. 그렇게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편안했어요.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아내도 깨어 있었어요. 서로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아침이었어요. 산책 가자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현관에서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내가 잡아줬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어요. 동네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손을 꼭 잡고요. 말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아내가 제 어깨에 기댔어요. 가볍게요.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나무 잎이 흔들렸어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오늘 뭐 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아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냥 집에서 당신이랑 있고 싶다고요. 밥같이 해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좋다고 했어요.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뭘 먹을까 고민했습니다. 아내가 냉장고를 열었어요. 계란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치도 있고요. 계란말이 해먹자고 했어요. 제가 돕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요리하는 게요. 계란을 풀었습니다. 아내가 김치를 썰었어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부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김치를 올렸습니다. 돌돌 말았어요. 접시에 담았습니다. 노릇노릇 잘 됐어요. 아내가 맛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뿌듯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밥을 떴어요. 계란말이를 나눠 먹었습니다. 고소하고 따뜻했어요.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었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제가요. 아내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가끔 장난치듯 물을 튀겼습니다. 아내가 킥킥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참 좋았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들었을까요? 기억도 안 났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보진 않았어요.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를 맞대고요. 아내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평온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했어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작은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요. 하지만 행복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행 가고 싶다고요. 제주도요. 언제 가면 되냐고 물었어요. 다음 주는 어떠냐고 했습니다. 아내가 환하게 웃었어요. 좋다고 했습니다. 기대된다고요.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가방을 챙겼어요. 뭘 가져갈지 의논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즐거웠어요. 드디어 여행 날이 왔습니다. 공항으로 향했어요. 아내가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기대됐어요. 비행기를 탔습니다. 옆자리에 나란히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떠 있었어요.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상쾌했어요. 숙소로 갔습니다. 작은 펜션이었어요. 창문을 열자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내가 감탄했어요. 짐을 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변을 걸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래가 부드러웠어요. 아내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맨발로 모래를 밟았어요. 저도 따라했습니다. 간질간질했어요. 파도가 발등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어요. 아내가 키득거렸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걸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벤치에 앉아 노을을 봤습니다. 아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동안 미안했다고 또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다고요. 아내가 괜찮다고 했어요. 지금이 좋다고 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별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쏟아질 것 같았어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웠어요. 창문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내일은 어디 갈까 물었습니다. 아내가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천천히요. 급할 것 없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급할 것 없었어요. 함께 있는 게 중요했습니다. 어디든 좋았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이곳저곳 다녔어요. 맛있는 것도 먹었습니다. 많이 웃었어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집이 반갑더군요. 여행도 좋았지만 집도 좋았어요. 우리 집이었으니까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어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났습니다. 손잡고 산책했어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하루를 들었습니다. 작은 것도 나눴어요. 저녁이면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깨를 맞대고요. TV를 보거나 그냥 이야기했어요. 편안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산책을 나갔어요. 아내가 문득 말했습니다. 당신 손이 참 따뜻하다고요.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당신 손도 따뜻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바로 옆에 있었어요. 오랫동안요. 제가 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다른 곳만 바라봤어요. 정작 소중한 건 못 봤습니다. 이제는 봅니다. 아내와 함께 걷는 이 길이요. 함께 맞잡은 이 손이요. 함께 보는 이 아침이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함께 할 수 있을까요? 10년일까요? 20년일까요? 얼마든 좋습니다. 남은 시간 전부를 함께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곳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아내만 보겠어요. 이 사람과 함께요. 끝까지요.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아내도 꽉 잡아줬어요.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함께요. 아침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바람이 기분 좋게 불었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